오늘 진도 나가는 거죠. 오늘 바이블 아니야? 자, 어제 내용 이어서 하면 되죠. 그 예제 4번에 예제 4번에 반원만 그리기가 좀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다. 반지름이 2인 반원의 내접하는 이와 같은 사다리꼴이 있대요. 지름인 반원의 지름인 사다리꼴 ABC가 있다. 사다리꼴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 그랬어. 일단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아랫변, 그 다음에 그치 더한 다음에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뭐 그 정도는 알겠고. 그러면은 일단은 알아봐야죠. 자, 일단 요 밑변의 길이는 4인 거 알겠고. 그 다음 위에 윗변 알아야 되지, 윗변. 근데 이게 원이니까 중심 반지름 좀 활용해서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 이게 그리고 이게 반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가계 표현이 등장할 거야. 얘를 이렇게 이어줘봐. 얘를 이렇게 이어줘봐. 자, 여기 수선의 발, 뭐 2라고 하자. 자, 그럼 뭐 얘도 이렇게 이어주고 얘도 뭐 이렇게 이어주면 사실은 이 길이 있지. 이 길이의 2배가 윗변의 길이잖아. 그럼 여기에 각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세타 해. 근데 이거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2예요. 2. 그쵸? 자, 그런데 각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각을 표시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변들은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삼각함수로 변의 길이를 표현하는데 빗변, 이 각이 중심일 경우에 여기가 밑변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높이는 사인이죠. 그래서 2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다리꼴 ABC의 넓이를 S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은 요거의 2배잖아. 그래서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높이는 저절로 알았네. 2 사인 세타라고. 그래서 2 사인 세타 합니다. 자, 요거 일단 약분하시고 일단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4 사인 세타 플러스 얘하고 얘 곱하면 4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거의 최대값 구하래. 그럼 얘는 세타에 관한 세타를 변수로 하는 함수가 되는 거지. 그치? 이거의 최대값 구하래. 선생님이 얘기했지. 최대치에서의 활용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미분해서 0으로 하는 거 찾으면 끝난다고. 무조건 미분해서. 이게 사실은 그 사인의 2배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참고로 사인 2세타 선생님 친절하니까 자꾸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까먹을 수 있었으니까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뭐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까먹었을 테니까 뭐 나오면 한 번씩 더 봐주고 그래.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고칠 수 있긴 하거든. 이 사인 2세타를 이용해서 고칠 수 있긴 해. 근데 그게 나은가? 이거를 미분하려면 이게 고비 미분 써야 되거든. 이 상태에서. 고비 미분이 나은지 그건 모르겠고 뭐 그냥 그래서 한번 고쳐볼게. 뭐가 나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얘는 사인 세타 플러스 이거 어떻게 고쳐? 사인 2세타가 얘니까 얘는 이거의 2배잖아. 이거의 2배니까 결국 사인 2세타의 2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최대값 구하라. 미분해. 물론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고 플러스 얘 사인 미분하면 또 코사인인데 합성이죠. 요 이 앞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됩니다.
봐봐. 내가 왜 자꾸 이쪽으로 앉으라는지 알겠지? 이쪽으로 안 보게 된다니까? 선생님 이게 오른손잡이니까. 이렇게 쓸 수도 없잖아. 알았지? 되도록 이쪽으로 와. 내 시선하고 마주치는 게 좋아.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함수가 요거를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0으로 하는 세타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이게 0으로 하는 세타에서 바로 최대값이 결정되게 된다니까. 근데 이걸 0으로 하는 세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보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함수는 통일되어 있는데 말이야. 얘는 각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삼각함수 나오면 언제나 함수 각 통일을 시도하세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적어주면 또 하나 코사인 2세타 얘는 또 2배각 공식에 의해서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얘를 고쳐보세요. 얘를. 그러면 얘는 코사인 2세타 여기에다가 요 4를 곱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8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4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지. 얘는 공통인수 4로 묶게 되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거를 0으로 하는 거 대각선의 곱으로 인수분해할까?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래서 얘를 0으로 하는 코사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1 이렇게 나와. 그지? 자, 그런데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 나올 때가 몇 도일 때야? 샥 끄면 180도일 때야. 2분의 1이 나올 때는 몇 도일 때야? 몇 도일 때? 60도일 때야. 근데 이 각이 세타거든. 이 각이 180도가 될 수가 있니? 180도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얘가 극대값이에요. 극대값입니다. 확인할 수 있긴 해요. 증간표 작성해가지고. 근데 번거로워서 안 하는 거야. 왜 하냐면 얘를 미분하면 얘 증간표를 확인할 수 있잖아. 언제 증가인지 감소인지 말이야. 그래서 굳이 이제 한번 시도해보면 얘는 4 곱하기 얘 인수분해해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곱하기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은 0인데 증간표 작성할 때 일단 무조건 양인 거는 지우고 해도 되지. 이거 무조건 양이잖아 이거. 코사인의 최소값은 마이너스니까 얘도 무조건 0보다 커나 같지. 그러니까 얘는 증감을 결정하는 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갖고 증감을 확인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얘만 갖고 증감을 확인하면 되는데 요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고? 이 코사인 세타 그래프 그려봐. 이 코사인 세타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돼. 여기가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얼마? 최소값이 마이너스. 요것만 변화 있는 거지. 거기에다가 1 있지. 1. 요 1이라는 x축의 평행직선 이렇게 그려봐. y는 1 이렇게. 알았지? 그러면 생각해봐. 얘가 1보다 크면 이건 양이고 1보다 작으면 음이잖아. 그러니까 이 코사인 세타가 y는 1이라는 직선 위에 있을 때는 이거의 부호가 양이고 아래에 있으면 음이다 이 말이거든. 그게 증간표지 뭐. 그러면 위에 있을 때 여기잖아.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되지. 샥 커서 얘는 그러면 이제 이 S 세타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꼴이냐면 증가, 감소, 증가 이런 개형이 됩니다. Y는 S 세타 이 그래프 개형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극대예요? 여기서 극대죠. 맞아요? 근데 세타는 제한범위 있니 없니? 이 세타의 제한범위가. 없지. 없는 게 아니야. 이 세타의 제한범위는 사실은 0보다는 크지만 뭐보다는 작아? 2분의 파이 90도보다는 작아요. 이 각이 90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걸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90도 자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최대값. 이게 개구간이거든. 개구간 얘들아. 안 그래?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는 무조건 주어진 구간이 없지만 구간이 그 식 속에 포함돼 있어. 근데 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간이 다 개구간이야. 양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이라고. 그러니까 양끝점에서의 이 범위에 해당되는 값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최대다 이거지. 얼마일 때? 얘하고 만날 때 여기가 몇 도?
즉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세타가 얼마일 때? 3분의 파이 60도일 때, 이때 최대더라 이거야. 됐니? 자,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 끝났어. 이거의 최대값은 세타가 얼마일 때다? 3분의 파일 때다 이거지. 3분의 파일 때. 여기다 3분의 파이 대입해. 코사인 3,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지. 4 곱하기 2분의 루트 3 플러스 그 다음에 2 곱하기 그럼 사인 2세타야. 2세타는 3분의 2파이죠. 3분의 2파이는 120도잖아요. 근데 사인은 2, 4분면에서도 양이니까 어차피 사인 120도도 3분의 파인 2분의 루트 3하고 똑같아. 그래서 얘도 2분의 루트 3이야. 그러면 얘 2루트 3, 루트 3. 그래서 3루트 3. 이 값이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접근이 돼요. 됐니? 삼각함수를 활용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충분한 좀 연습이 필요한데 여기에 문제가 그렇게 다양하게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센수학에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연습 좀 해줘야 돼. 선생님이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다? 무조건 이 미적투의 그 미분의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는 다 도형이야. 도형의 길이, 넓이 등으로 표현되는 건데 너희들이 이와 같은 어떤 식을 펼칠 수 있어야 되거든. 여기에 뭐 세타라는 표현이 돼 있냐? 안 돼 있지. 안 되는데 왜 세타라는 변수를 내가 임의로 만들어서 써야 되는지. 알았어? 그런 건 사실 감각이야. 이게 원이 나오잖아. 원과 도형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각이 따르게 돼 있고 각이 따르면 무조건 그건 함수 자체가 삼각함수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변의 길이들을 다 삼각함수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연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감각이지.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 문제는 언제나 중심 반지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보조선, 없는 선 있잖아. 그 보조선이 없는 보조선을 찾아가지고 그리는 게 만만치는 않아. 만만치는 않다. 한순간에 이렇게 딱 선생님이 얘기했다 해가지고 그때만 이해가 되지 내가 직접 하려고 하면 내가 엄두가 안 나는 거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봐야지. 반복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꾸 해봐. 그럼 얘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형성시킬 수 있다. 왜? 원이 나오면은 삼각함수가 동반되게 되는데 삼각함수는 직각삼각형이 등장했을 때 표현을 할 수 있거든. 변의 길이들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풀이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처음에 첫 발을 어떻게 내디딜까 이게 더 중요하죠. 문제라는 거는. 나를 괴롭히는 문제라는 거는 어떤 연산의 흐름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를 보면 그냥 막연하고 그러잖아. 그치? 그 막연한 어떤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어. 고민을 많이 해보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 있지. 뭐가 포인트냐? 뭐가 포인트냐? 원이 나오면 무조건 각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럼 각이 따르면 무조건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란 얘기는 변의 길이를 무조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삼각함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뭔가 표현되지 않은 선, 즉 보조선을 내가 어디다 그어야 될까? 원은 중심 반지름을 활용해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직각삼각형 형성해서 내가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보는 시도를 해본 거지. 이거 누가 딱 보자마자 야 이렇게 여기 이잖아. 여기 딱 수선의 발 내려. 그 직각삼각형이잖아. 여기 세타라고 나 해서 뚜루뚜루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선생님을 보면은 그냥 여러 번 많이 반복해서 해봤으니까 이따위 문제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이 몸에 배어있지. 머리에 배어있지. 근데 너희들 입장은 처음에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선생님처럼 시도가 안 될 거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흐름대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또 하나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 이렇게 사다리꼴의 넓이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얘기한 포인트가 바로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는 무조건 미분에서 0으로 하는 그 변수가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하는 값이다라고 내가 누누이 강조했잖아. 그래서 얘를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미분 때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사용한 변수 세타는 무조건 개구간의 범위로 주어지게 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돼, 사실은. 개구간이기 때문에 얘는 최대값, 최소값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해요. 그래서 얘를 미분 때려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앞단어에서 했던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해서 접근이 돼야 되고 그래서 얘를 미분한 후에 증감을 확인하는데 굳이 이것도 증감을 확인할 필요 없어요. 왜? 증감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마이너스 1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면 최대값이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 알아야 돼 그거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면 그 각 세타가 108도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임의로 표현한 각이 108도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의 도형이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일 때가 답이다. 뭐가?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그러면 각은 3분의 파일 때가 답이다. 라는 거를 확신을 갖고 대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이런 증감표를 통해서 아, 이때 3분의 파일 때 최대구나. 라는 것을 꼭 증감표를 동반하고 이 세타에 관한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최대 최소 활용 문제는 식만 구성하면 끝이야. 식만 세울 수만 있으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으로 넘어가자. 이거 뭐 이후 센에서 다시 좀 유형 문제 좀 더 다뤄보도록 할게. 자, 그 다음에 이 미분을 활용해서 방정식 활용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 방정식 부등식 우리가 안 배운 게 아니죠. 근데 이 방정식과 부등식을 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이 얘기인데 일단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알 거예요. 우리가 뭐 방정식을 하루 이틀 공부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치?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 만약에 x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일 때 x의 값 구하라. x의 값 충분히 구할 수 있지. 뭐 이 같은 다항 방정식 꼴은 당연히 인수분해해서 해를 찾으면 되잖아. 그치? 근데 미분을 이용하는 거야. 미분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이용하는데 이 식을 여러 가지 형태로 선생님이 바꿔볼게. 이 식을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잡을게. 그러면 gx는 뭐냐? gx는 0으로 잡을게. 그러면 뭐야? 얘하고 같다라는 얘기는 얘하고 그래프상에서 의미로 따지면 이 2차 함수와 얘는 무슨 축이야? x축이지. 만나는 교점에 x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거의 해를 구하라. 해를 구하라. 즉 여기에서 실근을 구하라. 실근을 구하라. 근데 이 방정식에서 실근의 이 의미, 이 실근의 의미는 바로 뭐냐? 2차 함수를 좌표평면에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게 y는 fx예요. 그리고 gx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gx는 x축이에요. 이게 gx입니다. 라고 할 때 여기에 만나는 교점이 있죠. 아마 교점이 마이너스 1하고 3이 나옵니다. 교점이 마이너스 1하고 3이 나온다라는 사실 정도는 알겠지. 그지? 그러면 이때 실근은 뭐냐? 마이너스 1하고 3이에요. 즉 이거를 우리가 재해석을 해보면 이 실근의 의미는 바로 y는 fx와 y는 gx 있지. 이거의 교점의 x좌표. 이게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의 의미야. 그러면 역으로 이 주어진 함수와 fx와 gx의 교점의 x의 좌표 구하라? 그러면 일단 두 식을 어떻게 해놔? 같다라고 놔야 되지. 같다라고. 그치? 그래서 같다라고 놓으니까 이건 방정식이 되지. 변수에 대한. 그래서 그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두 번째는 실근의 개수. 이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그래프상에서 함수 fx와 gx 있죠. 이 gx의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점의 개수. 만나는 교점의 개수. 그게 실근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교점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2개 있으면 교점이 2개다. 실근의 개수는 2개다. 이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똑같은 식인데 여기에서 이 좌변에 있는 이 2차식을 fx로 잡고 얘를 gx로 잡은 반면에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다. 이 똑같은 2차 방정식인데 얘를 x제곱은
뭐 얘를 x제곱 마이너스 2x는 3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식의 변화는 안 생긴 거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함수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로 그 다음에 gx를 3으로 이렇게 표현 바꿔도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나는 이차 함수 이하치 그렸어. 이하치 그렸어. 여기가 뭐 이게 y는 fx야. 이건 x축이고 그러면 gx는 3이다. 상수함수잖아. 상수함수. y의 좌표가 항상 3이야. 그치? 그럼 여기에서의 교점이 있지. 여기서 교점이 바로 마이너스 1하고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석해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또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이 식을 x제곱은 2x 플러스 3 이렇게 잡게 되면 fx를 나는 x제곱으로 생각하고 뭐 gx를 2x 플러스 3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fx는 아래로 볼록한 꼭지점의 좌표가 0,0인 여하튼 2차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2인 직선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얘는 여기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두 개 생기잖아. 이 두 개의 교점이 마이너스 1하고 3이란 얘기야. 식이 똑같지 않아? 다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니까 이 식 있지. 이 식은 무슨 얘기냐면 fx하고 결국 어쨌든 gx가 같다라고 놓고 얻어진 관계식인데 얘를 주로 이렇게 놓은 거죠. fx 마이너스 gx는 0 이렇게 놓은 거와 똑같은 거죠. 한쪽을 0으로 만들려면. 맞죠? 그러면 얘는 x에서 x식을 뺐으니까 얘는 결국 새로운 x에 관한 식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방정식의 의미라고. 그러니까 그래프상에서의 방정식의 해 의미와 이 해 의미와 그 다음에 실근의 개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래프상에서 우리는 논할 수 있더라 이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부등식? 부등식은 다른 게 없어 또. 똑같아. 여기다가 다시 뭐 판설하면서 할 필요 없고 만약에 부등식이 여기에 이렇게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냐? fx, gx 있지. 이 식은 이 fx 2차 함수가 gx의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도록 하는 x의 범위 구하라 이거지. 그럼 여기서 실근의 의미, 이 부등식의 해 의미는 바로 뭐냐면 얘는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어느 쪽? 큰 쪽. 큰 쪽이란 얘기는 위에 있는 쪽. 위에 있을 때 x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위에 있을 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마찬가지죠. 뭐 부등식 이렇게 돼 있다? 이번에 얘 2차 함수가 이하치 gx는 3보다 위에 있을 때. 위에 있을 때니까 바로 여기하고 여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고 3보다 크다. 얘가 또 이렇게 있을 때. x제곱 얘가 위에 있을 때야. 그러니까 이 범위하고 이 범위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고 3보다 크다. 되겠니?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것이 gx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사실 x와 x로 이루어진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의 의미를 함수의 그래프로 이해하자면 함수 fx가 gx 그래프보다 위에 있을 때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게 부등식의 해 의미다 이 말이야. 되겠어? 아니면 이거를 양쪽에 xx 있는 게 굉장히 판단하기가 번거롭다. 그래?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항하라고. 이항하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바꿔도 되는데 얘를 어차피 이건 x에 관한 하나의 식이니까 ahx라고 하면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gx라는 그래프보다 위에 있을 때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라고 하는 해석은 hx가 y는 0이라는 x축 있지, x축. x축 위에 있을 때 x의 범위를 구하라라고 하는 형식과 똑같은 거예요. 되겠니? 근데 만약에 hx가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해라. 무슨 범위에서? 모든 실수 범위에서. 모든 실수 범위에서 hx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hx가 다른 게 아니라 x에 관한 식이야. 그 식이 뭐 다항함수, 다항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분수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삼각함수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상관없이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도록 해라. 모든 실수 범위에서. 그러면 이 말은 이 y는 hx 그래프를 그려. hx의 그래프를 그릴 때 그 그래프 개형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중에서 최소값이 요때잖아. 그러면 이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축이 바로 이 밑에 깔려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최소값이
0보다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나머지 모든 y의 값들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이걸로 우리는 그래프상에서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말 돼? 마찬가지로 fx가 gx보다 모든 실수 범위에서 항상 크도록 해라? 그러면 fx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지. fx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됐어. gx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됐어. 일치함수. 그러면 얘 그래프가 얘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해라 이 말이야. 알겠어? 그럼 교점이 없어야 되지 일단은. 그죠? 그게 바로 부등식의 활용이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이제 보시면 자, 예제 5번에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도록 얘는 어쨌든 간에 x에 관한 방정식이야. x가 있고 등호가 있으니까 방정식이지. 근데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도록 해라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얘들아, 얘는 xx 변수 갖고 있지. 얘는 상수만 있지. 그치? 이건 선생님이 제공하는 팁이야. 식이 만약에 a를 이항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방금 전에 표현한 식하고 다른 게 없어. 똑같은 식이거든. 그러면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 구하는 걸 거야.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가급적 x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수항 있지. 상수항을 한쪽으로 이항해서 두 개의 식으로 분리를 해버려. 두 개의 식으로. 상수항일 때. 상수항은 x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항. 그럼 왜 분리하냐면 얘를 그러면 좌변에 있는 식은 fx라고 이렇게 지칭해서 생각하고 뭐 gx식은 a라고 지칭하자. 상수만 있으면 굳이 뭐 gx? 이 표현이 부담스럽다? 그냥 y는 a다라고 하자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교점이 몇 개가 생기게? 두 개가 생기게. 근데 얘는 그래프 그리기가 쉽잖아. x축의 평행 직선이니까. 그래서 상수항만 이항하면 더 편해. fx 그래프만 일단 적절하게 그리면 되니까. 그래서 fx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당연히 뭐해? 미분해봐야지. 개형을 알아내야 되니까. 증감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얘를 0으로 만드는 기준점에서 증가, 감소가 판별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점근선이 뭐예요? 원래 점근선 얘는 x축이거든. 근데 이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1. 이게 점근선이야. 그리고 x에다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2의 0제곱 1이니까 원점 지나지. 축가의 교점. 그리고 얘 증감수지.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된다고. 이게 y는 f'x야. 맞아?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위에 있으면은 양이고 아래에 있으면 음이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 음양을 결정하는 것은 원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fx의 개형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래프야? y는 fx 그래프지. 이 x가 0인 자리에서 극소값이지. 그럼 x가 0일 때 얼마야? x에다 0 집어넣어봐. 1이지 1. 1이야 1. 됐지? 자, 그런데 이제 y는 a라고 하는 x축의 평행한 직선 있잖아. y는 a라는 직선과 얘하고 교점이 몇 개가 생기도록 하라고? 두 개가 생기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도록 하라 이거지. 이런 식이. 이런 식이 되려면 이 a의 값은 여기 있는 y가 뭐보다 크기만 하면 돼. 1보다 크기만 하면 되지. 이게 바로 a의 값의 범위야.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기야. 됐지? 두 번째.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기 위한 자, 여기에 상수항 있니 없니? 상수항이 없죠. 네, 상수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상수항이 없다? 아, 안타깝다. 대신에 이거는
원점 지나는 기울기가 K인 직선 아니야? 그럼 이것도 나름대로 편해. 원점 지나는 기울기 K니까. 기울기 K인 직선이니까. 냅둬. 그러면 얘를 두 식으로 또 나눠 생각하자. fx, lnx, 뭐 gx는 뭐 kx 이렇게 놓고 하자. 아니면 사실 이거 이항해가지고 한쪽 0으로 놓고 해도 상관없어. 두 개 다 보여줄게. 이렇게 놓고 하는 방법. 그러면 lnx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이거 갖고 미분할 필요까지도 없잖아. lnx는 충분히 아니까.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 알죠? 여기 1이고요. 맞아? 얘 뭐 하라고 그랬어?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실근이니까 교점 몇 개? 두 개 생겨야 되지, 두 개. 그러면 얘는 두 개? 일단은 기울기가 양이면서 얘하고 접할 때 K가 얼마인지는 알아봐. 알아보라고. 그러면 얘가 이 밑으로 내려갈 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교점 두 개 무조건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때 K, 기울기 K가 얼마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낫겠지. 그럼 얘는 접선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몇 콤마 몇 지나요? 0,0 지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단에서 뭐 배웠어요? 접선의 방식 공부했거든. 그러면 lnx라고 하는 fx 있잖아. 이 곡선밖에 한정, 원점에서 그 접선의 방식 구하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느냐? 일단 접점의 좌표를 변수 처리하지, 이렇게. 맞아? 자, 그 다음에 얘는 접선의 방식 y 빼기 접점의 y좌표. 그 다음에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기울기고 t분의 1, x 빼기 접점의 x의 좌표였고 그 다음에 얘가 0,0이라는 곡선밖에 한 점 지나니까 x에다가 0, y에다 0을 집어넣어서 접점의 x의 좌표에 해당되는 변수 t를 찾아냅니다. t를 찾아내면 얘는 일단 lnt 그리고 얘는 는 0이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그래? 그럼 이거 플러스로 되고 t가 2가 되네. 그럼 이 접점의 좌표는 뭐야? 2,1이네. 맞지? 맞지? 그럼 2,1이면 그때 기울기는 뭐야? 이거잖아. t에다가 뭐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되지? 그때 기울기가 k거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 이 접선일 때의 기울기 k가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이 2분의 1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k가 어떻게 돼야 돼? 이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지. 안 그래? 대신에 0보다는 커야 되겠죠. 왜냐하면 k가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x축이 돼버려요. x축이. 아니니? x축이 돼버리면 교점 하나가만 생기니까 0이면 안 되겠지.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에서 만날 조건이야. 되겠어? 자, 근데 이걸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저 식을 lnx 해놓고 kx까지 다 이항해버려. 얘를 이제 0이라고 하자. 그러면 fx를 lnx 마이너스 kx로 잡고 우변에 있는 0은 y는 0 이렇게 놓자고. 얘하고 얘는 결국 x축이거든. x축. 얘하고 교점 두 개 생기도록 해라. fx 그래프만 그리면 돼. 그러면 미분하자. 미분하면은 x분의 얘 1이고 마이너스 k예요. 그러면 얘는 증간표 확인하기 위해서 분수식 정리하면 1 마이너스 kx가 되고 이거 0으로 한 x를 찾아야 되는데 x는 진수에 있으니까 진수 x는 무조건 0보다 크므로 얘는 0보다 크니까는 증감을 결정하는 항이 아니지. 얘만 생각하면 돼. 얘만. 그러면 얘는 0으로 하는 x가 뭐야? k분의 1 아니야? k분의 1? 0으로 하는 x가 k분의 1인데 k분의 1인데 이게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k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k면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직선을 기울기가 음인 건지 양인 건지 판단해서 그려줘야 되잖아. 그렇지? 이게 좀 헷갈려. 두 가지로 다 따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k가 만약에 양이다. k가 양이면 기울기는 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 fx의 개형은 증가 감소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K가 만약에 음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맞뿌리니까 fx의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고 이게 fx 개형이거든. 자, 그런데 이게 x축하고 교점이 몇 개가 생기도록 하라고? 2개가 생기도록 하라 이거거든. 근데 이 자리가 뭐야? 이 자리는 k분의 1 자리야, x가. 그러면 x의 값이 k분의 1일 때 얼마야 이거? 이게 마이너스 이거 얼마야 이거? 여기다 x에다 k분의 1 집어넣어봐. k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lnk.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k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lnk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어? 자, 그러면 K는 양이어야 되겠네. K는 음이 될 수 없네. 그럼 이걸 대입을 할 수가 없고. K는 양이어야 돼. 왜 그래? 그러면 얘가 X가 교점 2개 생기도록 해야 되지. X축하고 교점 2개가 생기도록 해야 되니까 잠깐만 이게 K가 이게 음이잖아? K가 음이면 이 LNK 이렇게 쓸 수 있냐? 진수가 음이 되게? 쓸 수가 없잖아. 진수의 조건의 모순이잖아. 그지? 이거는 일단 상태 안 돼. 그럼 얘는 요 값이 X축이 이렇게 밑에 깔려야 되지 이렇게. 그래야지 교점 2개 생기지. 그럼 이 Y의 값의 부호가 양이어야 돼? 음이어야 돼? 아니 얘 값이 Y의 값이 양이야지 교점 2개 생기잖아. 이게 X축하고. 안 그래? 그러면 얘 마이너스 LNK 마이너스 얘가 양이야 된다고. 그럼 이거 이항하면 LN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2. 그럼 얘는 미실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안 변해. 그러면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잖아. 근데 K 뭐보다 커? 0보다 크다라는. 이렇게도 찾을 수 있고요. 어때요? 이게 더 낫죠? 그렇지 않아요? 네, K가 양음 따지지 않더라도 하긴 되잖아요. 그죠? 네. 자, 다음에 시계가 없구나. 시계를 달아야 되는데. 아, 6번에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여기서 참고로 x가 양수라고 그랬지. 이게 x가 양수면 k도 양수해야 돼. 왜? x가 양수면 k도 양수해야 돼. 왜? 진수 조건 때문에 그래. 여기서의 진수는 x가 아니라 kx가 진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kx가 양수해야 되는데 x가 양수니까 곱해져 있는 k도 양수해야지만 두 수의 곱이 양수가 될 수 있잖아. 참고로. 근데 얘가 이게 모든 실수 양수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시오 라고 한 거예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오케이? 그래? 그러면 나는 또 얘를 fx 이렇게 잡아볼게. 그럼 이 얘기는 이 fx 그래프가 x가 양의 부분에서 x축 위에 있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x축 위에 있도록. 그래야지 0보다 크니까. 여기에서의 0을 x축으로 생각하시라고. 알았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 보세요. 증감 확인하기 위해서 얘 1 마이너스 kx분의 k죠. 이제 자 그러면 얘 약분하면 1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고 얘는 그러면 x분의 x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0일 때 x의 값. 이건 이미 양이잖아. 자, 그래서 위에 있는 x-를 기준으로 증감을 확인하자 이거지. 기울기가 1이고 1,0 지나는 여기 마뿔이에요. 그러면 그래프는 감소 증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y는 fx예요. 그죠? 예. 사실은 이게 정근선이 있는 그래프거든. 무슨 선? 정근선. 로그함선 정근선 있잖아. 근데 여기서 뭐 정근선은 뭐 고려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럼 x축이 이 밑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밑에. 그래야지 항상 위에 있지. 밑에 깔린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최소값 있지. 얘가 최소잖아. x가 1일 때. 그럼 x에다 1 집어넣어봐. 이거 1 집어넣으면은 1-lnk가 되거든. 그럼 여기 최소값 1-lnk가 뭐보다 크기만 하면 다 커. 여기에서 1-lnk 얘가 뭐보다 크기만 하면 여기에 있는 값은 항상 x축 위에 있겠어. 0보다 크면 되지 얘가. 그러면 lnk가 1보다 작다. 여기 2가 생략돼 있으니까 얘는 2분의 1보다 작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 k 뭐보다? 0보다 커야 돼. 어? 아 잠깐만. 이게 2분의 1이 아니라 2죠. 2. 그렇죠? 네, 2예요. 자, 순간 변화율. 변화율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처음 다루는 게 아니야. 우리가 처음에 미적 1에서 미분을 배우기 전에 일단 무슨 변화율부터 시작합니까? 무슨 변화율? 자, 이와 같은 함수 fx가 이렇게 있어요. 함수 fx가 있어요. 우리가 미분 다룰 때 처음 시작한 게 여기 a점 있다. 여기에 b점 있다. 라고 할 때 이 a, b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 이걸 무슨 변화율이라고 그런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공부했어. 그 다음에 이 b가 a점에 가까워졌을 때 이때의 기울기. 이걸 우리는 무슨 변화율? 바로 순간 변화율 이렇게 공부했지. 그랬어 안 그랬어? 여기서 이제 극한 개념이 표현되지. 극한 개념이. 맞아? 극한 개념이 표현되잖아. 그쵸? 그럼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생활 속에서의 순간 변화를 일컫는 거야. 실생활 속에서의 순간 변화율의 의미가 바로 뭐냐? 바로 얘는 세 가지야. 물체에 대해서 다루는 거야. 물체에 대해서. 그 물체에 대한 길이, 그리고 넓이, 그리고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부피. 이거의 변화율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거야. 얘는 곡선상에서의 어떤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길이, 물체의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에 대한 테마야. 그런데 그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다고요. 어떤 얘기냐면 사실은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의 개념 아니야? 아니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속력이지. 왜냐하면 순간 변화를 할 때 얘는 무조건 양으로 나오거든. 양의 값으로 표현돼. 아니야. 음도 나와. 그러니까 속도의 개념이야. 속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 물체가 딱 현재 위치에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어떤 나중 위치로 옮겨지잖아. 그치? 그게 변이라고 그러잖아. 그걸 우리는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게 바로 속도 아니야? 물리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맞지? 변이를 뭘로 나눠? 시간으로 나눈 게 속도잖아.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가 뭔지는 알잖아요. 그죠? 속력은 총 움직인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총 걸린 시간으로. 차이가 있어요. 변이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거야. 근데 나중 위치에 처음 위치를 뺄 때 양이 나올 수도 있고 음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속도는 부호를 갖는 벡터 값이지만 속력은 무조건 총 움직인 거리니까. 그지? 총 움직인 거리니까. 거리는 절대값의 의미를 갖고 있는 물리량이거든. 항상 양이거든. 그러니까 속력은 절대 음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크기만을 나타내는 스칼라라고 물리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죠?
아니니? 처음 듣는 얘기니? 이맘때면 다 들은 얘기 아니야? 말해줘. 처음 듣는 얘기야? 내가 물리 단원을 모르잖아. 다 들어봤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순간 변화율은 뭐냐면 말 그대로 순간이야. 근데 얘는 뭐가 관여가 되냐면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함수 fx의 뭐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이렇게 다룰 때는 이게 따르지. 델타 x. x의 증분이 따르지. y의 증분. 그치? 근데 이 x의 증분이 이 순간 변화율이 실생활 문제에서 다뤄질 때는 이게 시간으로 바뀌어요. 시간. 시각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시각에 대한 변화율.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죠.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해야지 뭐 길이든 넓이든 부피든 변하지 않겠어? 이런 거야. 여기 고무줄이 이렇게 있어요. 고무줄 현재의 길이가 L이래요. L cm다라고 하자. 뭐 이거는 길이는 단위가 필요 없어. 여기서는 길이든 넓이든 부피든 단위는 필요 없어요. 센티미터든 미터든 뭐 어쨌든 상관없다고요. 라고 할 때 길이가 있어요. 길이가. 고무줄의 현재 길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듣지? 이게 만약에 0cm였다라고 가정해도 돼. 얘를 힘을 가해가지고 얘가 쭉 늘어나. 일정한 힘을 가해서 일정한 길이만큼 쭉 늘어난다고. 오케이? 야, 힘을 가해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시간이 경과해야지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안 그래? 그러니 안 그래? 그러니 안 그러니? 맞지? 그럼 시간이 경과한다? 시간. 이게 시간이야, 시간. 그치? 시간. 그 다음에 얘 그만큼 늘어난 길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길이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거든, 이게. 그런데 순간 변화를 얘기하면 순간 변화를 그 어떤 시점이잖아. 시점이기 때문에 얘가 델타 t가 뭐가 였대? 0일 때, 0. 이때 우리는 이거를 길이에 대한 변화율이다,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dl dt, dt분의 dl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자, 마찬가지야. 뭐냐면 이 잔잔한 호수에 선생님이 자갈을 하나 딱 던졌어요. 그럼 얘가 이제 파동에서 점점점 이게 원이 점점점 커지잖아요. 커져 안 커져? 자, 그런데 현재 이거 원의 반지름은 제로였을 거 아니야. 제로인데 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반지름이 커지네. 그러면 얘는 그만큼 넓이가 어때? 넓이가 변해나가지? 그러면 얘는 넓이에 대한 변화율은 어떻게 되느냐? 넓이에 대한 변화율은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렇게. 자, 그런데 시간이 어느 시점에서 이 넓이의 변화율은 얼마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게 넓이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결국 뭐 dt분의 ds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는 거고. 자, 풍선이 이렇게 있어요. 풍선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근데 바람을 불었는데 뭐 현재의 반지름이 주어진다? 그건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얘는 이제 공간의 크기, 즉 부피가 변하죠. 그럼 부피에 대한 변화율은 사실은 델타 t분의 델타 v예요. 자, 얘가 순간 변화율, 어느 시점에서의 그 부피의 변화율 이거예요. 똑같아. 얘는 dt분의 또 dv 하면 되지. 세 가지야.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들이 기억해둬야 될 게 바로 뭐냐? 길이에 대한 문제를 내잖아? 길이에 대한 문제를 내면 항상 시간에 대한 관계식으로 식을 만들어야 돼, 식을. 그럼 여기는 t의 관계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넓이에 대해서 묻잖아? 그러면 얘도 넓이를 t에 대해서 식을 만들고 부피는 부피대로 어쨌든 조건에 맞는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순간 변화를 묻잖아? 순간 변화를 물으면 무조건 t에 대해서 미분해버려. 알았지? 미분한 다음에 t가 얼마일 때, 몇 초가 경과한 다음에 순간 변화율이 얼마냐? 그러면 t의 관계식에 t에다가 그 수를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넓이는 넓이대로 t에 대해서 미분, 부피도 마찬가지로 t의 미분, 순간 변화를 어느 시점인가 시간을 구한 다음에 대입해버리면 된다고. 미분계수 구하는 거와 똑같다고. t에 대한 미분계수 구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식 세우는 게 문제지. 식만 세우면 미분 때리면 되거든. 자, 한번 볼래? 선생님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고무줄인데 현재 길이가 왜? 돌았어? 자, 현재 길이가 2cm야. 그런데 내가 힘을 경과해가지고 1초마다, 매초라고 표현하죠. 1초마다, 그러니까 매초 3cm씩 증가한대요.
그러면 항상 몇 초라는 말이 나오면 t초로 바꿔버려. 그럼 t초 후에는 얼만큼 늘어나? 3t만큼 늘어나. 3t만큼 늘어나지. 그치? 그럼 t초 후에 이 고무줄의 길이는 2 더하기 3t가 될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를 미분해봐. 뭐에 대해서? 당연히 t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3이야. 오케이? 그럼 5초일 때의 길이의 변화를 구하라 라고 얘기해. 몇 초일 때? 5초일 때 길이의 변화를 구하라. 그런데 얘는 1차이다 보니까 길이의 변화율이 매 순간 변화를 다 똑같지. 5초일 때도 3, 6초일 때도 3, 다 똑같겠지. 맞아? 맞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봐봐. 자, 여하튼 원이 있다. 원이. 근데 현재 반지름의 길이가 2래요. 예, 그런데 이게 반지름이요. 매초 3씩 늘어난대요. 얼마씩? 매초 3씩 늘어날 때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잖아. 넓이의 변화율. 그럼 얘가 3초 늘어났어. 그러면 t초에 얼마? 반지름이 3t가 되는 거지. 반지름이 3t가 되는 게 아니라 총 반지름은 2 플러스 3t가 되는 거야. 반지름. 맞지? 그러면 얘는 넓이 구하는 공식이 파이 r 제곱인데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돼. 근데 r 자체가 2 플러스 3t니까 파이 곱하기 2 플러스 3t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런 후에 두 가지로 물어요. 두 가지로. 어떻게 두 가지로 무느냐? 5초일 때의 넓이의 변화를 구하라 그래. 5초 자체가 순간이잖아. 그럼 얘를 당연히 또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얘는 그러면 미분하면 2파이. 요거 안에 거 곱한 거 해줘야 되지. 미분한 거. 그럼 여기 3 곱하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3t 하면 되지. 몇 초일 때라고요? 5초일 때. 그럼 여기에다 50 넣으면 돼요.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도 물어요. 어떻게도 묻냐면 넓이가 25파이일 때의 순간 변화를 구하라 그래. 넓이의 순간 변화를. 얼마가 될 때? 25파이가 될 때. 그러면 t를 안 가르쳐 줬지. 그럼 이 넓이가 얼마일 때? 25파일 때 거꾸로 t를 구하는 거야. t를. 그럼 t가 1일 때잖아. 그리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된다고. 알았어? 됐니?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부피 있어. 자, 이렇게 아까 얘기한 풍선이 이렇게 있다. 풍선이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어. 근데 여기 현재 반지름이 뭐 0이라고 해도 되고 현재 반지름 또 2야. 바람을 훅훅 불어. 그래서 매초 1씩 증가한대. 반지름이 매초 1씩 증가한대요. 그러면 t초에는 여기 t초에는 이게 t만큼 늘어나겠죠. 그러면 t초의 반지름은 얼마가 됩니까? 2 플러스 t가 되죠. 자, 이때 그러면 t에 관한 바로 부피에 관한 관계식. 이거는 9잖아, 9. 9의 부피 구하는 공식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거든. 그렇다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데 얘는 r의 관계식이 아니라 t의 관계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r을 t에 관한 식 2 플러스 t 대입하라고. 됐지? 그리고 부피의 3초일 때의 순간 변화를 구하라. 미분 때려. 미분. 이거 미분할 수 있잖아. 그럼 3 앞으로 가면 4파이 2 플러스 t의 제곱. 그리고 t가 얼마일 때? 뭐 3초일 때면 3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고요. 아니면 또 아까처럼 부피가 만약에 100일 때 순간 변화를 구하라. 그럼 그때 t를 구하는 거야. t에 관한 방정식으로. 그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그 t 값을 대입하면 돼. 이게 순간 변화율에 대한 내용이야. 알았지? 됐니? 근데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단적이 하나의 예를 든 거고, 그래서 거기 예제 문제 7번 봐봐. 자, 이게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길이가 뭐 20m인 뭐 막대기가 있는지 어쩐지 몰라도 여기가 세트하고 이렇게 잡아당겼어.
자, 문제 잘 읽어보자. 봐봐. 길이가 20m인 사다리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똑바로 벽에 기대어 있다가 위쪽 끝이 벽면을 따라 미끄러져 오고 있다. 벽면에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할 때 시간을 t라고 하고 dt분의 d세타. 이거는 각에 대한 변화율이거든. 뭐에 대한 변화율? 이 각에 대한 변화율이야. 시간에 대한 변화율. 알았지? 이게 5분의 1이야. 그러니까 매 초 5분의 1씩 줄어든다 이거야. 몇 초? 매 초 5분의 1씩 각이 줄어든다고. 아니 각이 늘어나는 거지. 잠깐만. 이 각의 변화율이 5분의 1이다. 이걸로 일정하다 이거야. 이게. 됐니? 자, 그런데 세타가 3분의 8일 때 사다리의 아래쪽 끝점 P가 벽면으로부터 멀어지는 속력 구하라. 속력이 변화율이야. 속력이 변화율. 이게 이 P점이 여기 있거든. 이게 이쪽으로 가면 이게 점점점 멀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점점점 멀어질 거 아니야. 그래, 그렇게 멀어질 거라고. 엥? 아니 여기의 길이 현재 이 길이가 얼마인지 세타일 때 길이가 얼마인지는 체크해 놓자 얘들아.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 봐봐. 직각삼각형에서 각 주어지고 한 변의 길이 주어지면 이건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럼 얘는 빗변이고 이 각을 중심으로 하면 이거는 높이니까 얘는 20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여기는 20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거는 여기를 일단 x라고 합시다. 현재 이 길이. 이거는 P점이 여기에서의 벽면에서 떨어진 거리가 x거든. 벽면에서 떨어진 거리가 x야. 벽면에서 떨어진 거리가 x더라. 그래? 그럼 이 x 20 사인 세타. 잘 들어봐. 얘들아, 이거 봐봐. P의 속력 구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P의 속력이 바로 뭐냐면 이 x에 대한 변화율이지. x에 대한 변화율. 이거야. 이게 점점 멀어지면 시간에 따라 멀어진 거 그게 속력이지. P의 속력이지 뭐야. 안 그래? 그치?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얘를 미분해 보세요. 얘 미분하면 이거 1이죠. 근데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dx죠. 네? 이거 미분해 보세요. 이거 알려줬잖아, 이 방법. 코사인 세타. 이거 미분했으니까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이렇게 넘겨보세요. 이렇게 넘기면 이거 d 세타분의 dx. 얘가 20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습니다. 근데 이거 알아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죠? 얼마인지 모르지. 근데 dt분의 d세타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거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그렇군. dt분의 d세타. 얘는 그러면 dt분의 d세타 곱하기 d세타분의 dx 하면 되나? 맞지? 그럼 이거 약분돼서 dt분의 dx잖아. 그래? dt분의 d세타 얼마래? 5분의 1이래. 얘 얼마야? 이거지. 이렇게 되네? 끝났네? 근데 세타가 얼마일 때래? 세타가 얼마일 때래? 세타가 얼마일 때래? 3분의 파이.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야? 일단 얘는 4가 되고 60도잖아. 2분의 1이지. 끝. 끝. 맞니? 됐어? 어정쩡하게 이상하게 됐지? 이거 구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P의 속력인 건 알겠니? 이게? 근데 이게 주어졌잖아. 이게 각에 대한 변화율. 그래서 P가 벽면에서 떨어진 거리를 x라고 잡으면은 x를 삼각함수로 표현했고 얘를 이제 또 각각에 대해서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게 나왔고 요 놈하고 요 놈을 잘 비교해봐. 이게 약분하니까 dt분의 dx 딱 나오고요. 그죠? 그러니까 세타가 뭐일 때 3분의 파이가 됐을 때 순간 변화율이지.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요것도 센을 기준으로 다시 더 연습 좀 시킬게. 자, 5는 일단 여기까지.